안녕하세요, 최비서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개인회생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호영 판사입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제도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빚에 쫓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거액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합니다. 목숨을 건 게임 속에서 불행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의 결과가 희망이길 바랬던 참가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드라마의 비극적인 전개는 보는 이들에게 상당한 울림을 줍니다. 도산 전문가로서는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볼 때 만약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았다면? 이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절차를 밟아나갔다면 드라마의 내용과 결말은 달랐지 않았을까요? 개인회생 제도는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과 같이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을 때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액 한도 기준이 있는데 담보부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액 10억 원 이하여야 해서 이 한도를 넘는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 절차는 이용할 수 없고 회생 절차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려면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 전역을 관할하고 있으니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오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셔야 되는데 특히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등 법과 서울회생법원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채무자는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행하여질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을 중지해달라는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중지금지명령을 발령하고자 하는데 다만 과거 개인회생 신청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해서 개인회생 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발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법 595조에서 정한 기각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합니다. 개시 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 채권자 집행기일을 지정합니다. 개시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 절차가 중지되고 특히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나 변제 요구 행위가 중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채권자 목록을 송달받은 뒤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이의를 받아들여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해당 소송이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의 소로 변경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변제 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지, 변제 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지, 인가 전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는지, 인가 결정일 기준으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지 등을 살펴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가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면책이 종국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성실히 임치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회생위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지급받게 됩니다.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법원은 면책 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데, 그 뜻은 채무 자체는 남아있지만 채권자가 그 채무를 채무자에게 소송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 자체는 남아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것은 유효한 번제가 되고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변제금이 납부되지 않고 지체되면 인가된 이유라도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채권자들이 확정된 개인회생 채권자표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책 결정을 받으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5년간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세 등 청구권, 벌금 과태료 등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비면책 채권이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각 사건별로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회생위원은 기록을 검토하고 면담 절차를 진행하거나 서면으로 보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위원과 면밀히 논의하시면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때에 따라 5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지만 서울회생법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인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 절차 제도 전반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구제와 배려를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정상적인 가정을 찾아주고 다시금 사회에 원만히 복귀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채무자에게 호의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상황에 있는 채무자들께서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